네, 자, 75회 이론 시험에 이어서 실무 시험. 우선 문제 1, 2, 4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75번 요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결테크. 주식회사 한결테크는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회계기간은 2017년이고요. 자, 1번 문제.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5문제입니다. 1월 25일 전기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분에 대한 납부세액 59만 9천 원이 미지급 세금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보통예금에서 전자 납부하였다. 미지급 세금을 납부했다는 거예요. 통장에서 전자로. 그러면 미지급 세금이라는 미지급자가 들어가면 부채죠. 그래서 자, 납부했으니까 부채이감수 차변에 미지급 세금. 자, 금액은 59만 9천 원입니다. 59만 9천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죠. 자, 보통예금 59만 9천 원. 자, 뭐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차변에 미지급 세금 59만 9천 원, 대변에 보통예금 59만 9천 원. 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1월 29일 제품을 매출하고 광주 상사로부터 수취한 약소금 22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거래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받을러음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겠죠. 자, 없어지니까 대변에 받을러음 220만 원. 그리고 거래처 광주 상사 입력해야 되고요. 자, 부도음은 부도로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뜰 겁니다. 부도음과 수표 해서 수표해서 금액 22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 상사로 거래처 입력해 주고요. 요게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또 민사소송 들어가서 압류시키고 해결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때까지는 부도음과 수표라는 일종의 채권 과목으로 했다가 나중에 못 받게 되면 없어지고 뭐 손실로 처리한다든가, 자, 그렇게 받게 되면 뭐 받은 금액 적으면 되고요. 자, 요거 입력하면 차변에 246번 부도음과 수표 거래처 둘 다 입력하고 220만 원, 대변에 받으려면 220만 원.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겁니다. 요 시험의 합격률이 평균 이상이 나온 게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난이도가 뭐 아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1월 3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삼삼이 주식, 삼성으로 제가 착각할 뻔했어요. 장부가액 3천만 원을 전부 4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주식 처분 관련 비용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우선 단기 매매 증권은 없어지겠죠. 매매 증권. 자, 원래 취득했던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4천만 원에 매각했어요. 근데 다 받는 게 아니고 3만 원 주식 처분 관련 비용 3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에서 4천만 원에서 요 3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2,997만 원인가요? 예. 4천만 원이니까 3,997만 원. 3,997만 원. 자, 차이 금액이 생겼죠. 997만 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자, 997만 원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자 3,997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천만 원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997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2월 21일 회사는 액면가액이 1주당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1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근데 주식 발행은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으로 적으라 그랬죠. 그러면 대변에 자 자본금 5,000원씩 곱하기 1,000주니까 500만 원 이렇게 일단 적고요. 1주당 5,500원에 발행했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고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요거 일단 10만 원 현금 지급한 거 기록하고요. 자, 요것만 놓고 보면 500만 원짜리를 5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만 원 있는 것 생겼는데 문제는 수수료 있으면 수수료 차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49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근데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다 그러면 요건 손해보고 판 거잖아요. 요거하고 퉁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없고 그랬으니까 요 10만 원만 뺀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10만 원 빼고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550에서 10만 원 빼면 540만 원. 어디요? 빼고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540만 원. 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4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500, 여기는 합계액이 550만 원이죠. 아유, 이런. 550만 원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만 10만 원을 빼고 요거 합계액이 차변 대변이 안 맞잖아요. 자, 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550,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해서 500만 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 40만 원이죠. 요거 10만 원 뺀 40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 현금 대변에 10만 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입력하다가 보면 대차 차익이 아까 저처럼 이게 실수로 540만 원 적었을 때 여기 대차 차익이 발생합니다. 요거 딱 떴을 때는 저처럼 이거 금액 뭔가 잘못 입력했구나 싶어서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2월 26일 신축 중인 공장이 건설 자금으로 사용한 특정 차입금, 앞에 특정자가 붙었습니다. 이 회사 전체 차입금이 아닌 이 건물을 짓는데 은행으로부터 건물 건축 비용으로 건물 준공 때까지 빌렸을 때 이자 비용 22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동이자 비용은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본화 대상이며 라고 했습니다. 공장은 내년에 준공 예정이다.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적 지출 기억나시죠? 이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산 증가로 발화하는 말입니다.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이 원가가 바로 이자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개하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220만 원, 그리고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당좌 예금이 되겠죠. 22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220, 대변에 당좌 예금 220.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는 끝났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9월 3일 공장입니다. 공장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 400만 원. 그럼 현재 가치는 600만 원이라는 소리죠. 이거를 아기공용 둘리상사에 55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500만 원을 팔았어요. 부가세는 뭐 국세청에 납부할 거니까. 그러면 600만 원짜리 500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죠.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유형 중에 세금계산서도 들어갔으니까 과세 매출 11번이죠.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자, 그러면 미수금으로 가고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공급가액 500만 원에 부가세 5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분리상사, 전자생계산서 받았어요. 전자여, 분계는 혼합. 자, 그러면 기계장치부터, 자, 분계하면 대변의 기계장치 원래 취득원가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지죠. 감가상각 누계액, 자, 4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550만 원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미수금 550만 원. 자, 50만 원은 국세청에 납부할 거죠. 부가세 예수금이 되죠. 50만 원. 그리고 아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자, 합계 금액 만나보세요. 자, 그러면 900, 1000 맞죠? 네. 자,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 처분 손실 다 됐고요. 해서 입력을 하면 과세 품목의 기계장치 500에 50 분리상사 여 혼합이고요. 자, 차변에 여기 보시면 미수금 55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기계장치 1,0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9월 6일 주식회사 한가락에서 8월 5일 구입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현재는 9월 6일이에요. 8월 5일 후딱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8월 5일 가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서 봤더니 이게 쭉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기계장치 하자가 있어 반품시켰습니다.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원래 있던 건 그대로 두고 새롭게 이거를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에서 마이너스 3천만 원 부가세 마이너스 300만 원을 발급받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구입한 기계장치를 반품시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처리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여기 보면 과세 매입이었겠죠. 구입한 그랬으니까 8월 5일 때 요거 그대로 똑같은 날짜 9월 5일 날 가서 9월 6일이죠. 6일 날 가서 입력하고 똑같이 입력하면 돼요. 대신에 공급가액 부가세 요것만 마이너스로 여기 입력하면 요 밑에도 다 마이너스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계 빠진 거 있으면 그거 가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이겁니다. 앞에 마이너스만 붙은 거예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00만 원, 마이너스 3천만 원 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정석이고요. 실무에 가면 이걸 언제 입력해요? 요령 하나 가르쳐,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8월 5일 날 요때 가서 여기 검색 나왔을 때 여기를 체크하세요. 체크하고 나서 F4 복사 위에 메뉴 있습니다. 그러면 전표 복사라는 메뉴가 이렇게 떠요. 거기에 복사일자, 우리가 지금 입력할 날짜는 9월 6일 날 반품시켰습니다. 9월 6일 분계 포함, 이거는 그냥 그대로 손 안 대면 됩니다. 자, 해서 확인 누르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만들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만 더블 클릭해서 요거 마이너스만 딱 붙여주세요. 그럼 요거 다 바뀝니다. 여기까지. 자, 시간이 엄청 절약되겠죠. 가장 정확하고 잘못 입력할 확률이 없고. 자, 이거는 제가 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형태 문제가 나왔을 때, 수정세금 계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보면 퉁쳐가지고 제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 3번 문제. 9월 9일 회사는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주요 부품을 교체, 해당 부품이 교체로 지게차의 내용 연수가 연장. 그러면 자본적 지출을 하라는 소리죠. 한노 부품 교체비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식회사 을지로부터 수취하고 대금은 전액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게차는 구입 당시에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매입 유형이 되죠. 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다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세 매입 51번 하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200만 원에 20만 원이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어디 갔니? 예, 주식회사 을지. 을지 전자생산서 받았습니다. 분계 혼합. 자, 부품 교체한 거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본적 지출을 하니까 차량 운반구 자 200만 원. 자, 그다음 부가세 20만 원이 있죠. 네, 요거 부가세까지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 22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부품, 그 다음에 200에 20, 거래처, 전자여, 분계 혼합하고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2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2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220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9월 23일 업무용 승용차를 주식회사 파이낸셜 코리아로부터 자 리스 문제가 나왔습니다. 운영 리스 조건으로 리스하여 영업팀입니다. 또 사용하고 발급받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전자계산서 세금자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힌트를 얻어야 돼요. 전자 발급 받았습니다. 전자 계산서를. 그럼 뭐예요? 발급해 준 데가 세금을 계산서를 안 끊었다는 것은 면세업종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파이낸셜 코리아가 자 여기 보면 내역은 다음과 같다. 또 당사는 리스로를 임차료로 분류하며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함해서 세금 계산서를 보니까 이 회사 업종이 금융이에요. 금융은 면세 업종입니다. 그래서 매입한 게 되죠. 매입한 거고 그러니까 차량을 리스로 빌려서 렌트카 형태로 타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렌트카하고는 다르긴 해요. 할부금을 무는 거니까. 그래서 면세 매입으로 자 유형은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 매입으로 가고 개정 과목은 임차료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습니다. 자, 고요. 그래서 면세 매입 몇 번이죠? 면세 매입이 53번입니다. 그래서 면세 매입으로 선택해 주시고 자 금액은 아까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 맞나요? 네. 부가세는 없습니다. 거래처는 파이낸셜. 자 전자는 받았어요. 전자 계산서니까 전자는요. 분계는 혼합.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임차료로 분류하라 그랬죠. 리스료는 임차료로. 그래서 임차료. 자, 영업팀에서 사용할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판 800번대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함. 그럼 뭐예요? 미지 급금 300만 원. 자, 분계는 간단한데 요게 면세인지 아닌지 구분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용차 300만 원 파이낸셜 코리아 돼 있고요. 차변에 임차료 300만 원, 대변에 그 다음에 미지급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9월 30일) 주식회사 날자로부터, 참 상호 재밌게 짓는 것 같아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 상품 1,000만 원을 매입하고 영세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매입하고 영세니까 유형은 답이 나왔죠. 영세 매입 몇 번이에요? 52번. 자, 영세 매입. 금액은 1,000만 원. 영세니까 부가세는 없죠. 대금 중 500만 원은 즉시 보통예금에서 지불했고 나머지는 10일에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거래처는 날자. 자, 전자는 영세율 전자생산서 받았습니다. 공개 혼합. 그러면 차변에 상품 적고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대금 지불은 500만 원은 즉시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고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 외상 매입금입니다. 실수로 미지급금 안 적도록 조심하세요. 5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 상품 공급가액 부가세 없고요. 날자 여혼합. 그래서 차변에 상품 1,0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 외상 매입금 50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다 됐고요. 4번을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자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당사는 2017년 초에 소모품을 500만 원에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으로 자산처리법을 사용했다는 소리입니다. 회계 처리하였으며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뭐 현금이면 현금 했겠죠.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50만 원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450만 원 썼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구입할 때 차변에 소모품 적었던 거 대변으로 와서 소모품 450만 원은 빼줍니다. 자산 감소시켜주고, 자, 사용한 건 그럼 소모품비로 해야 되는데 사용한 소모품 중 40% 180만 원은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 영업부서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금액은 180만 원. 나머지는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모품비 500번대 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금액 60% 450만 원에 60% 아니면 여기에서 180만 원 빼면 되겠죠. 자, 얼마예요? 이게 빼면 자, 27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차변에 소모품비 자, 800번대 요거죠. 180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530번 270만 원. 대변에 소모품 450만 원. 요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뭐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에 대한 겁니다. 12월 31일 날. 당사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회사 코스파의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1,000주를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기말 시가는 한 주당 33,000원이고 단기 말까지 해당 주식이 매매 거래는 없었다. 자, 10월 4일 날 샀어요. 취득가액은 3만 원입니다. 약간의 함정을 좀 파놨습니다. 1,000주에다가 취득 수수료 해서 지급 총액이 3,030만 원.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에 취득가액에 포함 안 시킵니다.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이미 처리가 된 거고요. 3만 원짜리가 3만 3천 원으로 3천 원 올랐어요. 그럼 1,000주 곱하기 3천 원. 수수료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300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이 올랐다는 소리죠. 이것만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지금 결산 시 실제 판매한 건 아니에요.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평가이익 300만 원, 영업의 수익, 미실현 이익이라고 그러죠. 아직 실현된 건 아닙니다. 평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입력해주면 단기매매증권 300,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300만 원.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생소한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어요. 당사는 매년 유형 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30일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평가액이 산정되었다. 유형자산 재평가 손익을 반영하시오. 재평가 이익, 재평가 손실 뭐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2017년 1월 20일 토지 취득가액이 7억입니다. 근데 결산 시에 가서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6억이에요. 1억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토지라는 자산이 1억 감소. 이 감소된 거, 손실 본 거, 계정 과목은 재평가 손실. 계정 과목 검색하면 나타날 겁니다. 재평가로 검색하면. 만약에 이익 봤다. 그럼 대변에 재평가 이익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983번입니다. 재평가 손실 1억, 대변에 토지 1억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삼각비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대손 설정. 결산자료 입력으로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결산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3%. 그럼 잔액을 조회해야 되는데 자, 합계잔액시산표 가서 보면 외상매출금 잔액이 3억 9,7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3%입니다. 그다음 받을 놈 잔액이 1%. 대손을 예상하고 보충법에 의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그럼 3억 9,700만 원 곱하기 0.03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잔액. 요거죠. 111번. 자, 108번이죠. 이건 109번. 84만 원 빼줍니다. 요거를 빼주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 외상매출금 대손상각비가 계산하면 자, 얼마가 나오죠? 예, 1,107만 원. 1,107만 원. 그 다음에 받을 놈은 3,87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1%예요. 곱하기 0.01 마이너스 잔액 16만 5천 원. 이거를 빼줍니다. 빼주면 자, 받을 놈 대손상각비는 22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자, 요거 분개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오히려.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하는 게 빠릅니다.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자, 아까 금액은 여러분들이 표시했으니까 자,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 5번 밑에 외상매출금 108번 있습니다. 여기 가서 1,107만 원. 그 다음 받을 놈 110번짜리 22만 2천 원. 요거 두 개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 요거 클릭해주면 한 방에 끝나는데 보니까 다음 문제 5번도 결산자료 입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5번, 6번을 4번, 5번을 동시에 풀고 한꺼번에 해서 전표 추가 딱 한 번만 해도 되고요. 두 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 법인세에 대한 거예요. 단기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 33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법인세 중간연합액 100만 원과 이와 별도로 이자 수익으로 발생한 선납세금 1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가정하여. 그러니까 중간연합이 두 개예요. 이자 수익에 대한 선납세금하고 법인세 중간연합액해서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130만 원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결산자료 입력 가서 여기 보면 결산 반영 금액이 요 자리에 있거든요. 결산 전 금액은 요거 선납세금이 있습니다. 여기 136번 자리 괄호 1번. 자, 요거는 선납세금은 이제는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입력하면 얘는 자동으로 사라지고 여기로 옮겨와요.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 130만 원만 여기 보면 괄호 2번 추가 계상액 요 자리에 와서 결산 반영 금액
요 자리 와서 130만 원 입력해주면 합계 금액 330. 자, 330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또 뭐? 제일 중요한 거. 전표 추가. 요거 빠뜨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결산 자료 입력도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번 제일 어려워하는 그래서 별도로 강의를 분리시킨 겁니다.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5번 연말정산에 대한 거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